아이스 브레이킹에서 여기다 눈 가리고 물건 잡기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MT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간다거나 하면은 이제 놀 게임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MT 같은 거, MT가 뭔지 알고 있나요? 그냥 친구들끼리 수련회 갔는데 이제 우리 반끼리 놀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놀아라 라는 것을 딱히 말 안 해주니까 우리끼리 이제 뭐 대충 오락부장이라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노는지를 대충 짜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짜는 스토리 중에 몇 개 뭐 대충 유명한 것들 이제 뭐 몸으로 이제 말해요 라거나 그런 것들은 항상 재밌기 때문에. 아 맞다. 그래서 대충 막 다섯 명 나와가지고 얘가 뭐를 막 속담 같은 거 딱 펼쳐놓고 맞춰보세요 하고 있는데 얘가 몸으로 이러고 있으면은 맞춰보세요. 원숭이? 키키 고릴라? 원숭이가 나물 빠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잘 망가지는 애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포인트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얘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데 외치질 않아. 계속 보려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눈 가리고 막 뭐 물건 가져오게 하기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안에다가 위험하진 않아도 뭐 자동 사진들 놔둬 놓고 레고 좀 뿌려 놓고 그 다음에 눈을 이제 가리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너가 이제 만약에 한번 해볼래요? 너가 일어나서 용암 밑에다 용암 깔아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크예요? 네. 일어나서 마인크래프트. 일어나서 마스크를 이제 얼굴로 써봐요. 일어나서 앞에 안 보이죠? 그러면은 이제 너가 이제 하나를 정하는 거야. 아예 안 보이게, 아예 안 보이게 건들지 말고. 냅둬. 냅둬. 아 왜 나를 만져요? 가만히 있어. 아니야. 이제 뭐 너가 물건 하나를 이 방 안에 있는 거 하나를 정해요. 어떤 거? 이거요. 지우개? 그러면은 이제 너가 좀 재밌게 할 것 같으니까 너가 이제 앞으로 몇 발짝 오른쪽 회전해가지고 이 지우개를 가져오게 하는 거야. 앞으로 5발짝. 무서워. 그래서 이제 이걸 때 한 30발짝. 그냥 팀별로 해가지고 또 빨리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 아니 앞이라고. 앞이라고. 왜 왼쪽으로 돌았어? 앞으로 계속 가. 계속. 테슬라야? 아니 가물 잡으러 가. 앞으로 스프린트.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부딪히게 하는 그런 이제 MT가 있어서 그런 게 있다. 어? 오케이 대충 여기 근처 왔으니까 그러네 합시다. 넘어갑시다. 내리고 돌아가요 이제. 뭐야 여기까지 왔어? 맞아요. 근데 저 어떻게 갔냐? 뭐야 나 이거 왜 묻어있냐? 너 여기 만졌으니까. 너가 만졌으니까. 해서 그런 MT 게임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잘 또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행이동을 공부하면 좋겠죠? 응?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수학을 잘 공부한 다음에 앞으로 뭐 아까 너가 말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몇 발짝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몇 발짝 라고 이동하고 정확한 수치를 이제 말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얘가 뭔가 물건을 잡기 또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평행이동을 공부하는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시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는 것도 좀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좀 사람이 많았을 때, 더 많았을 때. 자,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었고 별로 재미없죠? 다음부터는 계속 공부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어떤 점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변할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점의 좌표가 X, Y라고 할 건데 여기서 쓰는 거랑 내가 약간 발전을 했어요. 쓰는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X를 동그라미 그리고 수치를 오른쪽에다 쓰고 그런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이렇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한다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점의 좌표가 무조건 X 플러스 M, Y 플러스 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잡읍시다. 어떤 점의 좌표가 2,3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가 평행이동을 잘잘 해서 X축으로 8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이동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X좌표가 몇이 돼요, 준이? 12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가 몇이 돼요, 준이? 마이너스 4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약간 더 엮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있는데, 얘가 X축으로 몇만큼 이동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몇만큼 이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얘가 8,7이 나왔다. 라고 해요. 그럼 이 동그라미나 세모에 몇이 들어가야 될까요? 현빈이? 동그라미는? 10? 동그라미는 10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 Y축으로 몇만큼 이동해야 7에 도착할까요? 10? 얘도 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만큼 이동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도 나옵니다. 알겠죠? 항상 여기서 얼마가 이동이 돼서 어디로 되냐 라는 것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5, 아니 5, 하트라는 점의 좌표가 있어요. 얘가 이동을 해서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Y축으로 7만큼 이동을 했더니 얘가 3,2였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동그라미랑 네모랑 하트를 구해보라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네모부터 구해볼게요. 5에서 X축으로 네모만큼 이동을 했더니 3이 되었어. X축으로 몇만큼 이동이 된 거죠?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트에서 Y축으로 7만큼 이동했더니 2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하트가 몇이 될까요? 마오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은 살짝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거 하고 이게 뭐 있지? 자, 도형의 이동은 살짝 다르다. f, x, y라는 게 보통 도형을 표현하는 방정식인데, 오케이? 어떤 x에다가 얼마, y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많이 본 적 없죠? 나중에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f, x, y 얘가 y는 3x 플러스 2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가지고 전대칭이나 축대식 같은 걸 좀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f 만약에 2x y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얘는 y는 6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 x, 3y를 생각하면은 y자리 대신에 3y를 집어넣는 거니까 3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새로 생성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하나의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가지고 사용할 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x라는 fx, y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는데, 얘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고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면은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민해 볼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x 플러스 m,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y 플러스 n 이라고 써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다가 f x-m, 도형 이동은 좀 달라요. x-m, y-n이라고 써야만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너희들 인식에서 조금 멀어지는 내용인데,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그리고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y는 2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 민규 몇 컴마 몇이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1,2 0,0이 되겠죠? 예? 이참수가? 2차 함수. 에? 네? 거기 저번 시간에 있었잖아요. 그 직선의 방정식. CP에서도. y는 2x제곱 네.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에서의 꼭지점의 좌표는 항상 p, q가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니? 얘는 x쪽으로 아무것도 이동 안 했고 y쪽으로 아무것도 이동 안 했으니까 0,0이 꼭지점 좌표가 되겠지. 이해됐니? 홀리 몰리? 이해가 안 됐어. 음,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랑 저 밑에 있는 거랑 그 다르잖아요, 뭐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은 y는 3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 되어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 컴마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뒤에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뭐? 아니. 됐죠? 안다며. 그럼 얘도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라는 게 이제 느낄 수 있겠니? 자, 얘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만약에 5만큼 이동한다고 생각하면은 얘를 이동시키기 전에 여기 중심부터 생각을 하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으로 변화가 돼요? 마3? 아니죠. 이 점은 그대로 이동이 될 테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생각하면은 3,5가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거꾸로 그럼 3,5를 꼭지점의 좌표로 가지고 있는 이 참수를 만들어 보라 라고 하면은 y는 2 x-3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왜 2가 없는 거예요? 이 원래 있었잖아. 됐죠? 근데 얘를 이항한다 생각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습니까? 이게 저 도형의 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얘는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자, x쪽으로 몇 만큼 이동이 됐어요? 근데 x 대신에 x-3이 생긴 거죠. 오케이? 도형의 이동이었으면은 x쪽으로 3만큼 이동한다. x 대신에 x-3을 쓰면 될 것이고, y쪽으로 5만큼 이동한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y 대신에 y 빼기 5를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fx,y였을 때 x쪽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쪽으로 n만큼 이동했으면은 이때는 x 대신에 x-m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야만 식이 성립을 하니까.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다시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 얘가 p, q였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는 지금 숫자가 아니어서 좀 애매하니까 얘로 다시 할게요. 그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8만큼, y축의 방향으로 7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새로운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 되죠? 은효? 마이너스 10,2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였어요. 고마워요. 오케이? 그럼 얘를 얘를 꼭지점의 좌표로 가지고 있는 이 참수를 만들어 보면은 y는 3, 이거 약간 떼고 의도 하나 바가 있어서 y는 3, x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얘가 2항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됐냐? x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이동이 된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8을 집어넣은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y축으로 7만큼 이동이 된 거니까 y 대신에 y 빼기 7이 만들어서 들어가진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 보니까 y 빼기 7은 3 x 플러스 8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잘잘잘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2차 했으니까 1차로 생각하면 더 헷갈려져서 2차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차의 또 다른 문제인, 유형인 원의 방정식으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 이건 알겠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은 몇 컴마 몇이에요? 0,0이 되겠죠? 자, 이거는 알고 있네요. 자,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해볼 거예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바뀌어서 2,3이 되는데, 그러면 도형의 이동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3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녀석을 찾아보니까 얘는 x 플러스이에요, 마이너스이에요? 마이너스.
그치,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아래 제곱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아하, 도형의 이동을 할 때만큼은 부호를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어느 원의 방정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대충 구라고 해요. 사실 이건 별로 필요 없는데 여기서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에요? 3, 마이너스. 잘한다. 근데 얘를 이번에는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컴마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을 생각하면은 얘는 x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5, 9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됐죠? 그럼 얘가 또 어떻게 한 거냐?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이 된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5를 집어넣고 y축으로 3만큼 이동이 된 거니까 y 대신에 y 빼기 3을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그 식을 집어넣었더니 x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더니 y 빼기 3 플러스 5의 제곱은 9가 만들어져서 걔가 계산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이제 정심이라는 편한 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푼 거지만 여러분의 문제에는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있겠죠? 좀 더 어렵겠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알려줄 거다. 다시 이제 개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어떠한 f x, y라는 게 그냥 x축으로 n만큼만 이동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 뭘 써놓은 거지? 아,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자, 봅시다. 아, 이거 예시를 하나 보여준 것 뿐이에요. 만약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안 되는 예시 하나 보여준 것 뿐입니다. 아까 예시를 다 보여주긴 했는데 하나의 발레를 또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0,0을 집어넣어서 성립하는 어떤 식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현빈이 미소. 자, 이거 아래가 틀린 내용이에요.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이 0,0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0,0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동을 해가지고 얘는 m, n을 집어넣으면은 성립을 해야겠죠. 오케이? 성립을 한다는 것은 집어넣어서 여기 안에 있었던 괄호의 값이랑 똑같아져야 되는데 n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는 f 2m, 2n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0,0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실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원래 맞는 녀석이 뭐냐? x축으로 도형 이동을 하면은 부호가 반대로 돼가지고 x-m, y-n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얘를 이동시키고 보니까 여기다 n 집어넣으면 f 0,0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계산했던 결과랑 똑같아졌죠? 아, 이게 맞는 계산 결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몇몇 예시 문제를 또 풀어보면은 평행이동이라는 오늘의 챕터 중에 하나가 끝나게 된다. 미소. 자, y는 1차 함수 버전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데, 자, 1차 함수에서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써져요, 민규? 우리가 중2 때 공부했던 건데. y는 3x 플러스 4. 그렇지. Y는 3x 플러스 4가 되는데,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 논리가 사실은 y쪽으로 4만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y 빼기 4는 3x가 원래 계산 논리였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이 양도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건너편에다가 넣어라 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사실은 이게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1차 함수를 y는 3x라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더하기 4만 쓰면 되냐? 아니죠. 우리가 이 계산 논리를 공부했기 때문에 얘는 y는 3 x-4라고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왜냐면은 x축으로 4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x 대신에 x-4를 쓴다는 거니까 x 자리 대신에 x 자리에 x를 대체해서 x-4를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은 얘는 얘가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래는 틀린 경우에요. 만약에 얘를 잘못 써가지고 y는 3x-4로 쓴다?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4로 쓴다. 왜냐면 4만큼 이동했잖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해서 제대로 맞는 경우는 얘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y는 3x라는 친구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여라 라고 하면은 1차 함수 평행이동도 여러분 원의 방정식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를 잘 익숙하게 하시면은 사실 평행이동 안 하고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해둬야 되지만, 일단 뭐 기본적인 심화적인 내용을 예상을 못하면 기본적인 방법으로라도 풀어야 되겠죠? 잘 알아두시고. 자, 얘는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현빈이? y는 3x 마이너스 3m?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제 x쪽으로 n만큼 이동하고 y쪽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m 이렇게, 그 다음 y쪽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서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물론 얘를 전개하면 아까 현빈이는 이미 똑똑하게 암산 해가지고 말해준 건데, y는 3x 마이너스 3m 플러스 n을 예상을 한 거죠? 이렇게 말하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하는 경우를 조금 생각하면 아까 말했지만 얘를 y는 x쪽으로 n만큼이야 3x 빼기 m, 그리고 y축으로 n만큼이야 플러스 n 하면은 얘는 틀린 경우가 되겠지. 됐죠? 얘는 틀린 경우가 될 것이고, 그다음 y는 3 x축으로 n만큼일 때 더해가지고 이것도 그럼 반대쪽에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3x 플러스 m 그리고 y 건너편에 플러스 해가지고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1차를 해봤으니까 2차 함수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저번에 일정 왜 자꾸 신발을 뺐어요? 저번 시간에 일정표를 내가 어디까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로써 정규 과정은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행렬이 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커리큘럼 내가 써놓긴 했는데 커리큘럼 말고 저번에 내가 여기다 써주고 사진 찍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날짜는 안 나와 있는 거죠? 네, 날짜는 안 정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대략적인 커리큘럼이어서. 여기까지 하는 거는 점에 대한 오늘 끝낸다니까 힘내봐. 직선 대칭? 아니요, 직선 대칭하고 다양한 그래프는 꼭 할 거예요. 오늘이요? 네, 다양한 그래프는 첫 번째 건 꼭 하고 절대값 그래프도 하고, 그 다음에 가우스는 고민할 거예요. 가우스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그만한 가치가 있나? 가우스 그때 했지 않아요? 했- 했지. 이거 수상에 나오는 거예요? 수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수상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수화 함수에서 먼저 나와요. 근데 지금 미리 알려주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맞지 않게 미리미리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 함수식도 지금 고민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래프라는 그 덩어리를 오늘 어디까지 할까? 주기함수, 볼록성, 기타 등등을 좀 알려줄까 말까를 고민 중이다. 아니면 차라리 이건 찍어놓고 그냥 인강으로 돌릴까도 생각 중이고, 알아서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가야겠다. 아이고. 관심이 많이 쓰신가 봐요.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세요.
행렬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행렬 거기 들어가 있나요? 네, 맨만. 응. 4개, 생각을 왔네. 4개? 3개구나, 3개. 3개 아니라 연산, 응용, 행렬. 은호 뭐야? 은호. 나오나? 아래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참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참수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얘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식이 어떻게 써질까요? 마이너스 5. 어?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네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민규? 2y 플러스 5? 아니에요. y 대신에 자 봐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y 플러스 5. 이 괄호 y. 그렇지, 괄호가 되겠지. 왜냐면은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y 대신에 y 플러스 5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2하고 y 자리에 y 플러스 5가 만들어지는 판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됐습니까?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너가 말했던 것처럼 2y 플러스 5를 하면은 안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1차함수에서 공부했던 내용도 앞에가 y는 블라블라였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거지 거기 개수가 곱해져 있었으면은 원래 내용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면은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2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알려주지 않은 거고. 알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 생각하면은 얘가 0, 마이너스 5가 딱 돼요. 여기다 0, 여기다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딱 돼요. 오케이? 근데 얘는 꼭지점의 좌표 내가 만약에 예상을 해보면은 0,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좀 안 맞죠? 그치? 그래서 얘가 실패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또 이번에는 2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걸 이번에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현빈이 y 2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x의 제곱? x 제곱. 아닌데 아이고. 마삼 그다음에 3 아니에요? 마이너스 x 제곱. x 대신에 하고 뭐 전개하려고 했어요? 또 암산했어요? 전개해야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게 일단 이쁜 모양이고 똑똑한 현빈이는 얘를 전개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를 예상한 거다. 그렇죠? 둘 다 맞는 거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됐습니까? 근데 얘를 오해를 해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쓴다거나. 오케이? 그러면은 안 된다. 왜 이러려고 했어요? 현빈이. 네. 이러면 안 된다. 쓰면 죽어야죠. 됐죠?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써서 2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이 친구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한꺼번에 써서 이거 노란색으로 그러면은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니까 이거 항상 내가 보라색으로 쓰는 게 보라색으로 나중에 업적에서 많이 강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개념 과정이랑 업적 과정이랑 교육의 길이 비슷하긴 한데 표현 방법도 사실 약간은 달라요. 왜냐면은 개념을 공부할 때랑 심화 개념을 공부할 때랑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x쪽으로 3만큼 이동한다는 내용이니까 x가 x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중이구나.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y가 y 플러스 5로 바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y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면은 또 있어. 뭐 있어? 대칭 이동은 내가 쓸 게 많아서 조금 시간을 필요하고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CP 조금 풀고 잠깐 쉬는 시간 줄였다가 자 아무튼 빠르게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10번 볼 겁니다. 자 조용.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가 x-a의 제곱, 이제 잡담 소리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y-a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 했는데 얘가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평행이동한 도형이 y는 x랑 그 다음에 x축에 동시에 접할 때 a제곱 빼기 4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a 값은 2보다 크고 그 다음 b의 값은 양수다 라고 했어요. A가 B 아니에요? A가 B 아니에요 저는?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y는 x 위에 대칭 접해 있었겠죠. 오케이? 그래 네? 공부를 해야지. 그런 거야? 괜찮아. 그래서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봅시다. 상당히 낫다. 그럼 됐고. 귀여워. 자 그럼 봐봐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y는 x에 닿아 있으면서도 x축에 닿아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여기다 그냥 치워버려. 그건 내 자리에 놔두는 거 아니 임마? 야 니네 가방에 넣어 임마. 아 쫄다. 5, 4 막치게 하지 마세요. 짬쳐. 아니 자기 쓰레기를 여기다 빨리 들어가 거슬리게 하지 말고. 아이 컴으로. 너 일찍 와서 남을래요? 아니요. 거슬리게 하지 마세요. 자, y는 x랑 그 다음에 x쪽에 닿아 있어야 되니까 그림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원래 원의 중심이 a,a에 있었다는 거니까 한 여기쯤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있었다가 오케이? 얘가 y축으로 이만큼만 내려왔는데 이렇게 닿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편하게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이렇게 이동을 하고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얘가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지름의 정도랑 y가 멀어지는 정도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하고 나서 식을 써볼게요. 이동하고 나서 식을 써보니까 얘는 x-a의 제곱 플러스 y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플러스 2가 되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y가 멀어진 정도랑 b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아하, a-2가 y가 멀어진 정도가 될 텐데 근데 걔랑 왜 Y랑 멀어진 정도랑 B랑 똑같은 얘가 x축이랑 접해 있잖아요. 이 x축, y축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치? 이게 반지름이죠. 근데 그게 꼭 원의 중심의 y좌표랑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y가 멀어진 정도가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Y가 멀어진 정도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원의 방정식의 x-3의 제곱은 플러스 y-4의 제곱은 1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3,4가 여기 이렇게 있죠. 됐죠? y가 멀어진 정도가 몇이에요? 4죠. 4. 이렇게 y가 멀어진 정도가 4이다. 근데 얘가 x축에 접했다는 것은 y가 멀어진 정도랑 반지름이랑 같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a-c의 값이 b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원의 중심의 좌표가 a,2가 되는데 얘랑 직선의 방정식 y는 x랑의 거리가 몇이 돼야 돼요? 얘랑 y는 x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겠지. 그치? 걔가 b가 돼야 된다. 이거 가지고 또 관계식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관계식이 얘였고 두 번째 관계식을 이제 만들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하면은 여러분 이 정도 이해하시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개념은 간단한데 개념에서 멈추지 않아요. 항상 이 정도 난이도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할 정도를 물어보는 게 항상 CP 주관식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전부터 여기 전까지 거리를 구한다고 생각하면은 얘는 루트 2분의 집어넣어서 절대값 a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절대값 얘의 계산 결과가 b가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해보니까 b가 루트 2가 만들어지네. 됐습니까? 잠깐만요. b의 값이 그럼 루트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의 값은
2항이 돼서 b 플러스 2, a가 b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a가 루트 2였으니까 루트 2 플러스 2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a의 제곱 빼기 4b를 물어봤기 때문에 a 제곱을 생각하면은 얘는 6 플러스 4 루트 2가 될 것이고 b는 4배 해서 빼기 4 루트 2를 하면 될 테니까 계산 결과가 6이 되겠다 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 난이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아닌데 이 정도 난이도를 여러분 주관식 뭐 테스트라거나 기타 등등에 드릴 거예요. 알겠죠? 눈 다 풀어진 거 봐라. 더 할 겁니다. 어? 너무 어려운데.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4점 아니죠? 4점 쉬운 거. 그럼 기본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를 물어본다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모르진 않겠죠. 오케이? 근데 이 정도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하는 목표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쉬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아 이제 나는 쉽지. 4점 중에서 4점 중에서 쉬운 거예요 이거는. 나는 작은 그냥 다 4점은 되는 거야. 뭘 봐? 좀 그렇고. 아니 똑같다니까. 쉬운 4점은 작은 180이랑 똑같다니까. 괜찮은데? 양서현 자 보겠습니다. 망고 사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를 집중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했더니 여기 b만큼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OP의 길이의 최대값이 4루트 2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몰라요. 근데 대충 양서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원의 방정식이 반지름이 루트니까 대충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가 됐습니까?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이동함이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원 위에 임의점이 P가 있어서 여기 P일 수도 있고 여기 P일 수도 있고 여기 P일 수도 있고 여기 P일 수도 있는데 그 거리의 최대값이 4루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4루트가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적 있죠? 오케이? 이 정도 흐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얘는 그러면은 어디서 본 적 있으면은 어려운 3점이 될 거예요. 근데 쌤 A랑 B랑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일수일 수도 마이너스 일 수도 있죠. 그럼 저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한 여기쯤 있을 수도 있죠. 그럼 P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최장거리 생각하면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 이은 다음에 반지름이 더 더해진 이게 최장거리가 되겠지. 이걸로 한번 저 위에도 여기도 되는데. 그렇지, 그것도 돼요. 다 돼요. 근데 이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었어요? 0,0인데 x쪽으로 몇만큼 y쪽으로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이동이 됐죠.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되겠지. a가 음수 b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최장거리가 몇이라고 했어? 몇이라 수치로 말했단 말이에요. 걔가 4루트 2라고 했었어요. 4루트 2. 됐습니까? 반지름 몇이에요? 2요. 반지름. 1이요. 다시 2요. 다시 루트 2요. 그치, 여기가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는 몇이 되는 거예요? 얘가 3루트 2가 되겠죠? 0, a, b에서 0, 0까지 거리가 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과 점 사이 거리 a, b에서 0, 0까지 거리 어떻게 구해요? A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루트 씌우면 그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루트 씌웠을 때 걔가 3루트 2가 된단 말이야. 그때?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만 물어봤어. 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18이 되더라. 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으로 문제가 만들어지죠? 어려운 3점. 알법하다, 어려운 3점. 그 밑에 거는 그냥 4점인 것 같은데. 10번은 4점쯤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하나만 더 풀까요? 아니요. 브레이크 타임. 8번. 아. 8번은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Yes, yes! 민규야 깝치지 마, 제발. 네. 가만히 있어요, 왜?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싶어요? 아니죠. 자, 봅시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평행이동을 했더니 얘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올 정도로 쉬운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정말 쉬운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평행이동을 x축으로 n만큼 했어. 그렇게 만들어진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y는 마이너스 가로치고 x 빼기 m 가로 닫고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얘를 전개해서 쓰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랑 서로 어째요? 접한다고 했죠? 접하면은 서로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요. 같았다고 했을 때 접한다고 하면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한 개라는 거죠.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b의 제곱 빼기 4ac가 어허 0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야 되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지 말라고 했죠? 정확한 개념을 백식 테스트 요새 안 하죠, 여러분? 아휴, 그거 하지 않았어? 아니 걔는 요즘 안 하지 좀 쌤이 진짜 안 시키던데. 그지. 원래 했었어. 여러분들 떠드는 시간에 그거라도 하나 더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이게 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해설도 못해요. 안 틀려야지. 아니 그게 너무 어렵다. 새로 본 유형이라. 아니야, 다 CP에 있어요. CP에서 골라온 거예요, 내가. CP에 객관식이 있는 걸 주관식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주관식 해놓으면 니들 다 아니, 객관식 해놓으면 다 찍을 것 같아서 주관식으로 항상 문제를 내는 거예요. 진짜요? 예. 그러네. 그리고 를 반만 풀어서 반만 맞았네. 민규야. CP에 내가 해설제도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답제도 넣어줬는데, 공부를 안 한 건 니들이잖아요. 남 풀어서 안 맞는 거야. 여러분, 그거, 말했지만, 맞아. 남길까? 네? 왜? 갑자기요? 지금, 뭔가 근데 심심하면 남기시는 거 같아요. 아니, 뭐, 이유가 있어요. CP에 이제 20단원까지는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2월 달이 총 4주잖아요. 1주 차에 10단원까지 다 풀고, 그렇게 말 안 했나? 근데 홀수도 풀어야 돼요. 홀수도. 아직도 예? 하는 사람 있어요? 불가능인데. 공부 안 할 거예요? 짝수가 아직 교재를 샀는데 절반만 풀 거예요? 좀 돈이 아깝지 않니? 불가능인데. 엄마만 근데 풀면 그렇게 엄마만 어차피 그러면은 쓰기에는 기간이 너무 했었어야지. 짧잖아요. 너무 오. 뭐 나중에 내신 시험 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공부를 못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점이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럼 100점 맞은 애들은 뭔데? 시간이 많은 거. 걔네들은 이제 변명하지 마라. 시간이 길게 있지. 시간 밀리지. 강남이다. 자, 보세요. 얘가 다시 한번 개념 복습입니다. 근데 저기 왜 y는 마이너스 x 매기로 해야 돼 이거? 이거요? 네. 이거 정리한 거잖아요. 이거요? 근데 왜 그거예요? X쪽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단 말이에요. 너 다음 시간에 모른다고 하지 말고 이해됐어요. 아 진짜 이해됐어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랑 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접하면은 같았다고 했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오늘 증발 해서 같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m 플러스 1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오른쪽 이항을 해가지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m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죠. 중간 생략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4분의 1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왜 등호가 됐지? 이거 이렇게인데 됐죠? 네. 오케이, 얘가 4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판별식을 이제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은 못한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참고하는 하나의 흐름이고 하나의 이제 약간 지시표 같은 건데 연습이 되면은 얘가 4분의 1, m의 값이 4분의 3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공식 같은 거 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소가 되는 순간보다는 공식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4분의 3이 정답이다. 자, 20분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해 안 됐어?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요? 판별식 안 한 거예요. 판별식을 하면은 얘가 어차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반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겠지. 얘 계산 결과가 4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m의 그럼 4분의 3이 되겠죠? 판별식을 안 써도 되겠죠? 어느 순간 넘어가면 판별식을 안 쓰고 공식도 안 써야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써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알면은 열심히 하세요. 자, 공부합시다. 아무튼 뭐가 됐든 효율적으로 합시다. 자, 점대칭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갔다 오는 사이에 그림을 좀 많이 만들어 놨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은 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여기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얘랑 이거는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내신에 나오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텐데, 물론 알고 쓰면은 정말 편합니다. 이거 가끔 나와요. 반시계 회전, 시계 회전. 물론 말로 안 나와요. 어떤 점의 좌표를 시계 방향으로 90도로 회전을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안 나오는데, 회전한 형태를 보니까 그게 이제 반시계 정도로 회전한 모양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것들의 패턴을 좀 알아볼 거다. 자, X축 대칭 생각해 볼 거예요. 어떤 점의 좌표가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 겁니다. 얘가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 X축이 어디 있어요? 준이? 하나의 위로. 네? X축이 좌우예요? 위아래예요? 위아래. 아 좌우에. 좌우가 되겠죠? 해서 이렇게 좌우가 될 텐데, X축 대칭이라는 것은 여기 점의 좌표가 여기로 이동한 만큼 여기로 이동을 더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 점의 위치를 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가 만약에 A, B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예요, 준이? A, B요. B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는 마비? 마비가 되겠죠? 아 맞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C는 있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래놓고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해줘야지. 그렇죠. 시끄러워요. 해서 이 점의 좌표는 원래 A, B가 A-B가 되는데, 자, 저기에다가 내가 P점의 좌표를 X, Y라고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점의 좌표가 X, Y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X축 대칭이면은 X는 가만히 있고 Y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점의 이동은 저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눈이 자꾸 딴 데로 가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그래서 점의 이동은 P, X, Y가 X, Y로 바뀌어졌는데, 도형 이동은 서로 또 부호가 바뀐 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평행 이동은 약간 반대가 됐었잖아요. 약간 달랐었죠. 하지만 코피나는데요. 응? 코피나는. 휴지로 바꿔 오세요. 그래서 아무튼 평행 이동은 도형의 이동이랑 점의 이동이랑 살짝 달랐지만, 대칭 이동만큼은 도형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랑 점의 이동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f, x, y라는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으면은 얘는 그대로 f, x, y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있었던 점이 이번에는 y축 대칭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y축이 세로선이란 말이야. y축 이동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4칸 이동한 만큼 4칸 이동이 돼가지고 여기쯤에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죠?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얘가 2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P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x, y가 될 것이고, 됐죠? 근데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이나 똑같으니까 얘는 f, 마이너스 x, y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아래로는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더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는 원점 대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원점 대칭은 이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가지고 여기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x가 이동한 만큼 y가 이동한 만큼 그만큼 더 이동하면 되겠지. 여기 점의 좌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현빈이? 그치. 왜냐면은 x가 여기까지 올 때 x가 마이너스 a, y가 마이너스 b만큼 이동을 했는데, 여기까지 이동할 때 또 똑같이 이동을 더 한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점 대칭이나 도형의 대칭이나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언급 안 했는데 y축 대칭은 그러면은 y 가만히 있고 x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모든 부호가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슬슬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점이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얘가 이 정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큼 더 이동을 더 해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 점에 있었을 때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될까요? 은용. 봐봐요. 자, a가 높아진 정도가, 이 높아진 정도가 b잖아요. 근데 대칭이 되니까 그게 x가 멀어진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x좌표가 b가 될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간 정도가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높이가 a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를 고려해서 한꺼번에 써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a랑 b랑 바뀌는 녀석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p y, x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다음에는 역함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쌤, 오케이? 저 P는 뭐고 F는 뭐예요? P가 포인트, F가 펑션. 그냥 점 함수를 그냥 형식화시킨 거예요. 됐죠? 그냥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점의 좌표가 여기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여기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이만큼 이동하고 이만큼 더 이동한 거니까 여기쯤에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는 몇 컴마 몇이 될 것 같아요? B, 컴마. 그쵸?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아무튼 얘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원점 대칭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따라서 p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 사실 조금 어려운 것들, 이 점의 좌표를 90도만큼 반시계로 회전시킬 거란 말이에요. 반시계는 이쪽 방향이겠죠. 오케이? 여기서 90도만큼 이동을 시키면은 얘가 이동이 되어서 여기 점에 위치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동이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이렇게 이동할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저 점의 좌표를 예상을 해보니까 이 멀어진 정도만큼 여기로 또 멀어지게 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여기 높이만큼 여기 거리만큼 여기 높이가 될 테니까 콤마 a가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 b랑 부호가 바뀌면서 x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 게 90도로 반시계로 회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저께도 다 외우시고 달달달 나와야, 내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수학은 당연한 게 많아져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반시계로 90도 회전을 하면은, 그래서 p 마이너스 y, 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됐죠?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점의 좌표가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이동하면 이 점의 좌표가 여기쯤에 위치를 하겠죠. 됐습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여기서 원점 대칭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자, x가 멀어진 정도가 여기서 내려가는 내용 정도가 될 테니까 p 마이너스 x 이렇게 써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멀어진 정도가 여기 높이랑 똑같아지는 거니까 b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는 y, 마이너스 x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안 되면 항상 이렇게 써보시면서 문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약간의 2초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안 틀리는 것보다 낫겠죠? 여기 점의 좌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써놓기는 이거 먼저 써놓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얘랑 먼저 하는 게 좀 편하단 말이에요. 자, 이 점의 좌표가 x는 a에서 대칭이 아니야. 근데 이 a랑 이 a랑 좀 달라요. 오케이?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얘를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어떤 선이 있어가지고 이 선이 대충 이렇게 있어서 얘가 x는 알파가 되는 선이다 라고 생각할게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대칭 이동한 점좌표를 물어보아라 라고 하면은 y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x 값은 변하겠죠. x 값은 어떻게 변하냐? 여기랑 여기랑 평균값이 여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평균값이 여기가 될 테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 알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알파가 돼야 되겠지. 둘이 더했을 때 이 a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a를 가지고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로 나누었을 때 알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서 2알파를 가지고 있었겠지. 됐습니까? 따라서 y는 알파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얘는 2알파 빼기 a, b가 되겠다. b는 변하지 않는데 저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따라서 점 대칭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p 알파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은 2알파 빼기 a, b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이거는 x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알파 빼기 x, y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y는 베타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고 해봐요. 얘가 이 정도 선이 있어가지고 얘가 y는 베타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점이 대칭 이동해가지고 한 여기쯤에 위치하게 될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쯤에 위치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x의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y 값은 변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녀석의 평균값이 베타가 돼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논리가 그대로 y에 사용이 되는 것 뿐이겠지. 됐죠?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이 더한 다음에 여기가 다시 a, b였는데 둘이 더한 다음에 b라는 계산 결과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a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b라는 계산 결과가 있을 것이고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을 때 베타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베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논리로 만들면 된다. 해서 y는 베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p x, 2 베타 빼기 y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점대칭은 여기 x는 알파에 대해서 y는 베타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를 두 번 연속한 거예요. 둘 다 한꺼번에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p 2x 다시 2알파 빼기 x, 2 베타 빼기 y로 쓰시면은 이게 점대칭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모든 대칭 이동의 결과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됐죠? 좀 이따가 CP 풀면서 또 알려줄 거다. 기가 약간 빠지죠?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 외워야 되죠. 친구 오늘 4번째인 거 알아요? 핸드폰을 내가 집어 던져도 돼요? 한 번만 여기서 던지면은 저기 건너편 보도블록에 닿는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직선 대칭 1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넘어가고 직선 대칭 2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선 대칭 2 가만히 있어 좀. 자, 직선 대칭 2는 뭐냐면은 보통 어떤 느낌이냐?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대충 이렇게 얘를 L이란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점의 좌표 x, y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가 x1, y1이라고 합시다. 이 점이라는 게 이 직선, 내가 모르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점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공식이 없습니다. 스토리만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 이것도 상상 속에 이동된 점의 좌표를 예상을 한 다음에 상상 속의 점의 좌표를 먼저 만들어요. 두 번째, 그 녀석이랑 중점의 좌표를 예상하면은 중점의 좌표가 직선의 방정식 위에 있겠죠?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상 속의 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x1, y1 사이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울기. 됐죠? 오케이? 근데 그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서로 어찌해야 돼요?
왜냐면 점 대칭이니까, 직선 대칭이니까 여기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서로 어찌해야 돼? 얘랑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요. 90도가 돼야 되겠죠? 해서 서로 수직이 돼야 됩니다. 누구랑? 직선 LA랑. 이걸 이용해서 또 우리가 원 밖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2개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계속 스토리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공식 없이 스토리로써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업저브 가면은 근데 가끔 몇 개를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이게 어쩌다가 저쩌다가 보면은 y는 y는 x 플러스 n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만약에 a, b가 대칭이동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a 플러스 x 절편 b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무조건 만들어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x 절편 b 플러스 y 절편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유 그 판사 안 이뻐라. 됐죠? 그때 가서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기 전까지는 저런 노가다 방법으로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개념적인 내용은 다 끝났다. CP를 또 풀어볼 겁니다. 왜 체력이 다 빠졌죠, 여러분? 자신 있어서 지금 체력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아니요. 현빈아, 가만히 있으세요. 난리시지 마라. 이것도 많이도 만들어놨네. 야, 내가 CP를 주관식을 23문제나 만들어 두었네요. 너무 많은데요? 객관식 그 인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 찍잖아요. 언제부터 안 찍은 거예요? 저 2차 부승식? 얼마 안 쟤 근데 인간 아예 안 찍죠. 지금이요? 네. 너무 많은데. 찍는데 그니까. 근데 그 정도 풀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를 소홀히 하면은 나중에 무조건 또 손해가 나요. 저는 이제 수학을 계속 돌아봤잖아요.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수원에 대한 기울기나 어떤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예상을 하고 문제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이 안 돼 있으면은 수학상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 수학상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걱정하는 사람 진짜 많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꼭 제발 오늘 이런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복습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업을 깔긴 할 거예요. 수상 복습 핵심 내용 같은 거를 이제 특강으로 만들 거긴 해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 듣고 그냥 여러분 편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5번 같은 경우에 이게 마지막 강의죠. 40강인가요? 드디어 40강.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놓으면은 공식을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어떠한 이 포물선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가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대칭인 새로운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오케이? 점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점대칭인데 저기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하냐? 얘가 있고 어떤 대칭인 곡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둘의 평균을 구하면 무조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가 f x, y였다고 생각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녀석은 f 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됐죠? 무슨 소리냐? x 자리에다가 4-x를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를 집어넣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왜요? 자, 물어보지 말랬죠? 왜냐면은 저기 다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이 px, y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맞다. 대칭 이동하면은 무조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공식을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수원에 가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면은 손도 못 대요. 그러면 아 내가 수상이 부족하거나 다시 복습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고3쯤 되는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국영수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너희들이 애매하게 항상 2등급이나 3등급이야. 지금은 수상 3등급인데 수상 3등급이랑 그 다음에 고3의 3등급이랑 좀 달라요. 고3 3등급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몇 번이죠? 안 적어놨군요. 이거 15번이에요. 준이야 집중하세요. 공부하는 시간이랑 공부 효율이랑 다르다고 했어요. 항상 결과는 성적이에요. 너가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하든 20시간을 공부하든 성적이 20점이면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이 개념 자체를 모르면은 애들이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제발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중에 로그 함수에서 지금 내가 이제 해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뭐 대충 이게 나와요. 지금 로그 함수 여러분들 공부하진 않았지만 y는 뭐 2의 x제곱이랑 그 다음에 y는 뭐 2의 4-x 플러스 6제곱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아라. 대충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막 기억, 니은도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 해가지고 얘는 항상 2, 아니지.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달려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달려있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얘는 항상 2, 3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봐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공부를 했으면은 보자마자 너희들이 수식을 안 써도 바로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 자, 이거 봐봐요. 이거 2항하고 하면은 얘가 2의 4-x 제곱이 2항 이쪽으로 해가지고 6-y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잡아봐. 어떻게 바뀌었어? x가 4-x로, x가 4-x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y가 6-y로, y가 6-y로 바뀐 모양이잖아요. 2, 3에 대해서 대칭이 모양 아니에요? 저 2의 4 빼기 x 제곱이요? 네. 이제 다 수원에서 이런 걸 공부합니다. 제곱도 있어요. 네. 너희는 이제 뭐 2의 2제곱 이 정도만 공부하잖아요. 2의 x제곱 이런 걸 공부해요. x-2제곱도 공부하겠죠? 그런 겁니다. 저 수원 내용이죠? 수원이에요. 1년 뒤.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2,3에 대한 대칭이네. 그러면은 이 두 함수는 항상 2,3에 대해서 대칭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거를 사실 이거 돼요.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집어넣고 하면은 되긴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때 가서 공부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발 해놔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돼요. 그러면은 얘가 2,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러면은 fx는 f4-x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아요. 이게 이대칭이라는 함수식을 표현한 거예요. 됐죠? 아무튼 미리 풀어 놓았으면 좋겠다. 자, 문제는 이 곡선의 방정식을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에다가 3x를 존재하는 모든 y에다가 이 -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조금 안 이쁘지 않니? 그쵸? 얘를 좀 이차함수 방정식으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이쁘잖아요. 2x-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빈아 그러면은 이거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줘요? y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y 마이너스 -2-y는 2 x 대신에 뭐 집어넣어야 돼요? x 플러스 4-x-1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대칭 하는 중이니까 y 대신에 -2-y 그 다음에 x 대신에 4-x를 집어넣자고 약속을 했잖아요.
됐습니까? 얘를 전개하기만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니? 화장실 갔다 와요. 갔다 오세요. 자, 그러면은 16번 문제 읽어보세요, 준이. 점 P, A, B가 곡선 Y는 X제곱,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을 미리 정할 때 점 1, 마이너스 1을 점 P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이 나타나는 그런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민규? 대칭한 점을 구해요. 대칭한 점을 구하라? 아니에요. 이거는 대칭한 점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 위미의 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근데 걔를 다 대칭 이동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 도형을 점대칭 하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까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바뀐 것 뿐이지. 이렇게 내가 CP 주가식을 준비했지만 안 찍고 있긴 한데 응? 뭐가요?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 아니, 이건 꼭지점의 절파가 1,1인데 걔만 말하면 안 되죠. 다른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 2,2는 0,1은 0,2 얘도 되죠. 걔들도 다 이동해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걔를 하나하나 할 거예요? 아니죠. 도형 이동을 해야 되겠지. 자, 1에 대해서 1,-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돼야 됩니다. x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자박자박 시끄럽습니다. X가 1로 바뀌어야 되네요. 2-x로 바뀌어야 되겠죠. 둘이 더해가지고 평균값이 1이 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y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는 노력이 항상 내 앞에서 웃고 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y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2 빼기 Y. 아니에요. -2 빼기 y가 돼야 됩니다. 둘이 평균값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대칭 이동이니까. 이해 혹시 안 되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이해됐니? 너는? 됐어. 됐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x에다가 2-x를 모든 y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y부터 먼저 집어넣으면 -2, -y는 x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2-x,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됐죠? 얘를 잘잘 정리해가지고 y는 블라블라 하면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답은 생략하고 다 풀어보세요. 어우. 그 다음에 17번 민규 읽어보세요. 직선 x 빼기 y 플러스 1은 0에 관하여 1x 제곱 플러스 y 제곱 빼기 x 2x 빼기 10y 플러스 25는 0과 대칭인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여.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요? 일단 자,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고 어떤 원의 방정식이 대충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에 대해서 원과 대칭인 새로운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원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원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얘를 기준으로 접었어. 데칼코마니를 했어. 뭐가 만들어져? 또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문제는 곡선이라고 하긴 했지만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점점 좌표를 구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동시키면 되겠죠? 아니죠? 쉽게 해야지. 원의 중심을 구한 다음에 원의 중심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오케이? 대신 이게 직선 대칭이니까 자 이제 집중해 주세요. 아까 말했던 그 스토리대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스토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오케이? 저번 시간에 내가 여러분 오늘 테스트에 원박점에서 만들어지는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풀어줬는데도 너는 맞은 거 봤고 너는 다른 애들은 못 봤는데 아마 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알았지? 말이 풀었나? 찍었잖아. 해서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공부했다고 다 지식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중등 과정이랑 달라요. 여러분들이 실전을 해봐야 돼요. 농구나 운동 같은 것도 지식을 알고 있는 거랑 규칙을 알고 있는 거랑 잘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운동만큼은 아니겠지만 공부도 충분히 실전 경험이 쌓여야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더 어려워요. 자, 여기 내가 대충 암산해가지고 원의 중심의 좌표가 1,5라는 걸 구해냈어요. 이게 x-y 플러스 1은 0에서 대칭이 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오케이? 그럼 점의 좌표 구한 다음에 반지름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 원의 반지식을 만들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점대칭을 구해야 되겠죠? 이 점의 좌표가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까 말했다시피 1번 상상 속의 점을 구합니다. 뭔지 모르니까 얘를 A, B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대칭 이동한다는 거니까 여기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점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중점의 좌표 어떻게 돼요? 0,0.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2분의 그치, 얘는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면은 얘는 2분의 이거 아래다 좀 쓸게요. 우도하는 바가 있어서 얘가 2분의 A 플러스 1. 준이 항상 풀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물어봤을 때 고민하지 말고 언제나 물어보겠구나 싶은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5가 중점의 좌표가 됩니다. 왜요? X 축끼리에서 X 축에 있는 A랑 1이랑 더해주고 Y 축에 있는 B랑 5랑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왜냐면 그것이 평균이니까. 됐죠? 평균이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얘가 이 직선의 반지식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좀 이따가 L이란 직선의 반지식 위에 대입해서 하나의 연방 하나를 만들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준휘,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몇이에요? 숫자로 안 나오고 문자로 나와야 돼요. 1 빼기 1 그렇지. 1 빼기 A 분의 B 빼기 여기는 왜 반대로 하냐? 5 5 빼기 B가 두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겠죠? 1 빼기 A를 해도 되고 A 빼기 1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면 안 돼요. 반대로 빼면 안 됩니다. 아무튼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얘랑 수직을 해야 되잖아.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현빈이? 눈이 점점 감기는 현빈이? 1이죠? 그러면은 얘가 1이랑 수직을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 기울기가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1 마이너스 A분의 5 마이너스 B 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연방 하나, 여기서 만들어지는 연방 하나를 서로 연립방정식을 해가지고 A, B 값을 구해야 됩니다. 진짜로. 됐죠? 그게 이것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뭐랑 연방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 이게 2번식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 얘가 3번식이고 얘를 연방을 해야 돼요. 해서 자, 얘가 여기 위에 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집어넣어 보면은 2분의 A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5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2배 하고 적당히 계산하면은 A 마이너스 B 하고 1 마오 하니까 마사 플러스 2를 하는 거니까 마2는 0 이렇게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존이 혹시 조가? 혹시 됐죠? 여기서 연립 방정식 하나 만들어지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만든 겁니다. 이게 2번식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나누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서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5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돼야 되고 다 왼쪽 이항을 하면은 A 마이너스 B 아니지 다 오른쪽 이항 할게요. 오른쪽 이항을 하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0이 된단 말이에요. 얘가 3번식이 되는 거예요. 됐죠? 둘이 연방하면 A가 몇인지 B가 몇인지 만들어지게 되겠죠? 둘이 더하면은 2A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이 4이고 A가 4였으면은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A, B가 몇이 되는 거예요? 현빈아? 4,5
4,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중심에 이 새로운 원의 중심의 좌표가 4,2였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얘는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이다 라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왜 1이에요? 이거 반지름이 1이었기 때문에. 아,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옵저브에서 어떻게 푸냐면은, 자, 이거, 얘 x절편 몇이 x절편? 얘 x절편이, 이거 이항하고 생각,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이 되잖아요? 오케이? 아까 내가 식 쓰다가 약간 잘못하긴 했는데, 얘는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기울기가 1이죠. 오케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녀석에 대해서는, 서로 부호로 바꿔요. 5, 그 다음에 1, 아니 자리를 바꿔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x절편을 더하고 y절, 그치? 플러스 x절편,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 하면은 무조건 대칭점이 나옵니다. x절편 몇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 y절편 몇이라고 했어요? 2가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5,1이? 이거 자리 바꿔서 1,5였잖아요. 왜 바꾸는 거야? 그게 공식이에요. 이 지랄을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옵저브에서 알려줄 건데, 근데 이거를 일단 알아야 꼼수를 좀 알려주죠. 그쵸?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 건데 나가지 마세요. 핸드폰도 하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현빈이 일어나시고 대칭 내용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림 하나 그릴 거예요. y는 fx라는 그림을 하나를 그릴 건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얘가 대충 x축, 그 다음에 얘가 y축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림이 한 이 정도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한번 웃음 터지면 저럴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 왜? 들통나가지고 이제 웃음으로 무마하는 거예요? 내래 김정은 대통령을 대체 어디 사람이 김정은 대통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이러한 2차 함수인데 대충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2차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얘를 잘 작업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y는 fx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운 거를 그려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처음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y축, 얘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대충 그리려니 해주세요. 네. 됐죠? 오케이? 근데 x의 값이, 아니 모든 y의 값이 양수가 되게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치? 그래서 새롭게 그려진 녀석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보기는 그림이랑 좀 달라요. 이게 좀 더 편해서 이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따라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 y축 아래가 위로 복사돼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렇게 볼록이에요 갑자기. 아, 여기 절대값 여기 있잖아요. 절대값은 항상 양수값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음수값이잖아. 절대값 씌우면 양수가 되겠지. 똑같이 이렇게 볼록인 거예요. 네, 왜요? 왜요?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자, 만약에 이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 대충 1의 값을 집어넣었는데 음수가 돼야 되잖아. 음수가 나오면 돼야 안 돼. 절대값 씌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로 나와야 되겠지. 그럼 그림이 아래에 그려져 있었던 그림이 그대로 위로 복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옆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요? 조금 저 사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던가 아니면 이렇게. 아니, 이게 아래가 그려진 정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가 만약에 호로로로로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은 위도 그럼 똑같이 호로로로 올라가겠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다른 의견님 또?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는 거니까 이제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f x가 하는데 이 안쪽에다가 절대값을 씌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얘가 y축, 얘가 x축 돼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원래 그림이 이 정도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데 x가 양수였을 때는 원래 그림 그대로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쵸? 따라서 x가 양수였을 때 여기 영역은 그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x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생각해봐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괄호 안이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1의 값이랑 같아져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2의 값이랑 같아져야 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f3의 값이랑 같아져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복사가 되겠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복사가 되는지 그런 형태 파악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현빈이 이거 한번 해보세요. y는 fx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y에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오케이? 그럼 원래 함수가 대충 이 정도. 얘가 x축, 얘가 y축 되어가지고 그림이 요렇게로 그려져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됐습니까? 새로운 그래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y가 양수였을 때는 그대로 그려지겠지. 따라서 여기는 그대로 그려지는데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치. 왜냐면 잡아봐요. 여기다가 대충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 대충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값이 2가 나왔어. 근데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되죠? 돼요. 어차피 절대값이 올려주잖아요. 2만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대응이 되는구나. 3만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만도 대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프 이렇게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요? 이렇게도 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래쪽 여기요? 네. 아니죠. 여기가 봐봐. 그러면은 어떤 값을 집어넣었는데 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되잖아. 계산 절대값을 씌웠는데도 음수가 되는 게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죠. 여기는 아예 비어 있습니다. 아, 됐죠?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것들만 그려보면은 얘가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x는 절대 너무 쎄. 이해됐나요? 안 됐어요? 어디서 안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다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그냥 그래프가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한번 봐봐요. 자, 이것도 예시 문제 한번 더 만들어 볼까요? 혹시 조니? 자고 있어요. 일어서세요. 아이고. 그렇게 아침 8시에 잠을 자면 안 돼. 일어서서 저기 등 귀에 대고 야, 손 들고. 몇 시에 자고? 아침 8시. 6시. 그것도 문제야. 자, 이거 다시 한번 잡읍시다. 대충 여기 점의 좌표가 2,0이고 여기 점의 좌표가 3,2이고 여기 점의 좌표가 뭐 4,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손 들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손 내리고.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은 3을 집어넣었을 때 2, 4를 집어넣었을 때 4라는 대응 관계만 만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 y에다 실제로 마사를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마사의 대응값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3을 집어넣었을 때 이 대응 결과가 2만 되잖아요. 2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가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 만족하는 그래프, 점의 좌표를 다 모아보니까 이 그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프라는 게 사실 만족하는 점의 좌표들을 다 모아서 그림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fx라는 게 x 값을 말하는 거예요. 함수 값이잖아요. 함수 계산 결과. fx가 2면 x 값이 2인 거예요. 아니 2,0 이때는 만약에 이 fx가 대충 얘가 x-2였다고 해봐요. 오케이? 2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니까 3이 되겠지. 그러한 계산 결과 이게 펑션, 이 함수 됐나요? 네. 그래서 인정되는 것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됐니? 됐니를 몇 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는 fx를 할 건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번에는 절대값을 여기도 씌우고 여기도 씌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x축,
얘가 y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림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x가 양수, y가 양수였을 때는 다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여기 그려지게 되는데 오케이? 나머지 모든 판정이 다 인정이 되게 되면서 x에다가 2, 3, 4 집어넣은 거랑 y, 마사, 마사 집어넣은 거랑 다 똑같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도 만들어지겠지. 여기에 대칭이 되게끔. 그 다음에 y에다가 1, 2, 3, 4 집어넣었던 계산 결과나 어차피 절대값이 상쇄를 시켜줄 테니까 마이, 마사, 마사를 집어넣어도 되겠죠. 얘가 이렇게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절대값 그래프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자, y는 보통 이런 거 물어봐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4라고 했었을 때 얘 내부에 있는 내부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정석은요, x가 0보다 큰 경우, y가 0보다 큰 경우, 이렇게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서 y가 0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경우, y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서 y도 0보다 작은 경우, 네 가지 범위를 다 해야만 저게 절대값 분류가 되겠죠. 됐습니까? 정석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다 그려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러지 말자고. 이거 절대값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y절편도 4이고 x절편도 4인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네. 됐습니까? 근데 절대값이 모두 쓰이는 녀석은 1, 4분면에 있는 게 복사되는 거잖아요. 그쵸? 1, 4분면을 다 복사하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넓이를 구하라. 여기 4네. 여기도 4네. 여기도 4네. 여기도 4네. 88이 64의 절반. 넓이가 32가 되겠다.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걸 좀 배워놓고 문제를 풀면은, 그러니까 정석 해설지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쟁이나 일품이나 블레라벨 같은 거에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해설지를 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이거 보고 배우고 공부하면 이렇게만 풀겠지. 다르게 좀 풀자고. 라는 것을 좀 미리미리 제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미래에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이 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문제가 있다. 이건 좀 혼나요. 중력이 세다. 아이, 왜 너 핸드폰 제출하고 가요? 진짜 문제가 있다. 제출! 여기다 대고. 제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 핸드폰 반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습실 들어가기 전에 다 제출하고 나오세요. 알겠죠? 들키면 이제 나도 좀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하고 친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핸드폰 내 눈에 앞에서 쓰는 거 보이면 압수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악수하면 집에 갈 땐 주잖아. 아니요? 안 줄 거예요. 1년 앞서. 아니요. 1년 좀 그렇고 일주일. 예? 예? 일주일 동안 저 핸드폰으로 비트코인 좀 캘게요. 니들 걸로. 비트코인.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얘가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문제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살짝 더 어려워지면은 자, EX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Y의 계산 결과가 3이 되게 하는 이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기 가지고 해면 되는데 이러면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자, 절대값 EX나 사실 이 절대값 X나 값이 똑같죠? 됐죠? 그 다음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은 EX 플러스 Y는 3이 나는 녀석을 그린 다음에 여기 마지막 거 판단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둘이 값이 같아요. 절대값 쉬는 거랑. 어디요? 똑같구나. 아니요. 그치요? 그러면은 얘는 Y절편이 3인 녀석이고 얘는 X절편이 2분의 3인 녀석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걔가 다 1, 4분면 복사가 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정석 여러분들이 업적을 자꾸 가스라이팅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런 개쩌는 풀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개점수리가 있다는 걸 좀 이제 알아주고, 그때 과제가 뭐가 될 거냐면은 콴다풀이, 정석풀이,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그때 가서 또 말할 건데, 콴다에 가도 서울대 간 애들도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안 틀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취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쉽게 1등급 받고 나머지 인생을 좀 잘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1등급이나 수학 100점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렇게 막 농구 선수 되는 확률보다는 낮아요. 높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지? 당연한 거죠, 진짜. 아니지. 우선 선생님이 얼마나 있는데? 50%. 수학 100점 맞을 확률 49%. 50%? 자, 아무튼 해서 내 취지는 항상 수학이 나한테는 즐겁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즐겁지 않다라는 것을 한 10년 동안 가르치면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랑 하면서 빡세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편하게 1등급이나 편하게 이제 100점을 맞아놓고, 물론 내신 100점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는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4점 풀어봤잖아요. 됐죠? 내신은 이 25문제인데 대충 3점짜리가 10문제, 그 다음에 4점짜리가 15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5문제 정도에. 근데 이거를 근데 내신에 학교 문제 2점도 있잖아요. 어? 2점도 있잖아요. 학교 수준의 2점은 이거예요. 다 3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안 준다니까. 이 학군지는 4점짜리 15문제를 주는데 4점짜리 15문제를 주는데 시험 시간이 50분이죠. 45분. 45분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50분이에요. 그래서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도 솔직히, 그러니까 풀어서 맞출 자신 있는데 제한 시간 안에 항상 100점이다? 이거는 좀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는 이제 나의 학교보다 좀 더 빡세니까. 나는 이제 지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교였고,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학교 아니니? 쌤, 그래도 대학교는 인서울 하셨을 거예요. 대학교는 무슨 소리예요? 고등학교 때 인서를 하긴 힘들죠. 지방 사람이니까. 응? 아무튼 제발 편하게 수학 공부 해놓고 편하게 100점 맞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냥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을 시행착오하는 시간에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좀 추가를 해 넣었습니다. 됐죠? 지금 내가 가장 간단한 예시만 만들어 준 건데, 이게 좀 확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도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면 저 아까 원의 방정식, 아니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얘랑 뭐랑 엮냐면은 원의 방정식이랑 엮어가지고 원의 방정식이 대충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쵸? 그럼 원의 방정식이 외부에서 접할 때, 이것도 문제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신 문제에 있었는데, 외부에서 접할 때 그 원의 중심의 좌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상상 못하면 일단 식 자체를 못 만들기도 하고, 근데 좌치는 뭐냐? 아까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저 외부에서 접할 때 좌치를 물어봤죠. 이거 초등학교 봤죠? 네? 외부에서 접할 때 좌치. What is this? 얘들의 자치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많이 봤잖아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마름몬 아니었던가? 이제 말하면 하면 되지. 어차피 근데 얘는 항상 핵심이 여기서 수세발, 여기서 수세발 하면은, 여기서 수세발 하면은 얘들의 합은 항상 원이잖아요. 오케이? 둘레 길이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마름모니까 변 길이 구하고, 여기는 이거 4개 다 합치면은 이게 모양이 좀 애매해서 그런지 이게 수세발, 이게 수세발 해가지고, 여기는 조그매지고 여기는 좀 넓어지고 하겠다. 수세발 해가지고, 그러면 얘들을 색칠한 거를 다 더하면 항상 원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얘들의 둘레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애초에 이 마름모 방정식을 못 구하면은 실적조차도 못 하는 거죠. 오케이? 해서 이것도 내신 문제 나오고, 오케이? 이렇게도 꼬여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원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치? 아니, 원의 방정식인데 축에 접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접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쓰시오 라고 하면은, 오케이? 접하는 거 한 여기쯤 하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1번 문제가 풀었나요?
몇 컴마 몇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그랬을 거예요. 그거 항상 두 개 나옵니다. 여기 접하면서 이 X축, Y축에 접하는 것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존재해요. 이렇게도 이렇게 접하게끔 얘만 있나? 여기도 있겠죠?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됐죠? 이걸 모두 구하라. 아니, 모두는 아니고 근데 대충 뭐 1, 4분면 있는 것만 구하라 하겠죠. 그러면은 답을 2개만 써야 되니까 8개 쓰면 너무 좀 그러니까 됐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예 손대지도 못한다. 여러분들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래도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 제가 알려준 대로만 풀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일단 겁은 그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이것저것 문제를 풀면서 할 건데 CP 문제 풀어주시고 미션 문제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요?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육 개념은 끝났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더 만들어 드리거나 설명해 주거나 인강시거나 할게요. 화장실 갔다 와야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